어떤 병원이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의 백효는 원장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들 중에 한 20-30% 정도는 재수술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뭔가 만족을 못해서 조금 더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모든 환자들이 한 번 수술로 다 만족을 하고 재수술을 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가끔 어떤 병원은 자주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술을 최대한 피하려면은 우선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 전에 모발 이식을 했는데 그 부위에 밀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밀도가 떨어진 경우들, 이런 경우에 재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밀도를 낮게 심었거나 아니면은 생착률이 떨어져 가지고 밀도가 낮아진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밀도를 원래부터 낮게 심었던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과거에 수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모발 이식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밀도를 많이 높이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장님이 좀 밀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 아니면 혹시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그런 경우에는 밀도가 좀 낮게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조금 밀도를 높이는 그런 수술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이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두피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조직에 약간의 괴사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생착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들은 그 병원에서 AS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 두피 상태나 이런 게 좀 좋지가 않은 경우들, 혈액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는 어떤 흉터 조직이나 아니면은 만성적으로 염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가는 분들, 이러면 또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헤어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때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M자를 교정했는데 그 M자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요럴 때 이제 주로 많이 또 재수술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가 낮은 것과 그 다음 헤어라인을 더 낮추고 싶은 것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앞에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부위 뒤쪽으로 탈모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 부위를 메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특히 이 M자 탈모나 아니면 앞쪽에 이런 탈모 때문에 앞에를 이렇게 심었는데 앞에 심었던 모발들은 빠지지 않고 뒤쪽으로 탈모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쪽을 더 메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들보다는 많진 않지만 헤어라인 자체가 높이나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내추럴하지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헤어라인 쪽에는 아주 굵은 모발들이 앞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앞쪽에 두세 개짜리 모낭들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 재수술하면은 빼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에다 가는 모발들을 더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재수술을 하는 케이스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밀도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어라인 디자인 자체, 높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심은 부위 뒤쪽으로 더 탈모가 진행이 돼서 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헤어라인의 어떤 그 마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재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들을 줄이려면 어떤 충분히 그 병원들이 밀도를 올릴 수 있는 병원들인지, 생착률이 안정되게 나오는 병원인지, 그리고 이 병원이 앞으로의 탈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잡고 수술을 하고 그거에 맞는 또 어떤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보조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병원인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병원인지를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면은 불필요한 재수술의 가능성을 좀 낮출 수 있으시겠죠.